보시면은 지금 우측 상단의 이미지가 원래 방에 불이 들어왔을 때의 모습이고, 그거를 제가 매핑을 통해서 전구에만 정교하게 프로젝션 영상을 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불이 꺼졌다가 켜졌다가 하는 어떤 일루전을 만들어내고, 그게 보시면은 전등 가시 스테인리스 스틸이잖아요. 거기에까지도 빛을 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바닥이나 갤러리 그 육면 모두에 난반사가 되면서 빛의 리플렉션들이 막 생기는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난반사된 것들은 가까이서 보면 작업 제목이 인공혈관이었는데 artificial vessel이었는데 마치 좀 기계적인, 아까 전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기가 꺼지면 아예 감상조차 할 수 없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것에 더 좀 관심을 많이 두고 있어서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고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했던 작업인데 At the Corner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갤러리 공간인데 계단을 통해서 저 이거는 패턴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좌측 상단 같은 거는 마치 블라인드가 이렇게 있어서 햇살이 쫙 들어오는 것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런 패턴들이 있는데, 결국 그래서 관람자들이 저 뒤에 뭐가 있나 라고 가보면 그 벽은 막혀져 있고 결국 영상을 정교하게 각을 맞춰서 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였고요. 이거는 제일 처음에 보셨던 비트윈 시리즈 그런 것들이 이제 무한 루핑되면서 설치가 된 비디오 인스톨레이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씬이라는 주제로 작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장면을 하나 캡처한 것 같은 장면들이 제시가 돼요. 근데 그 씬 안에는 알약들이 막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거나 어떤 상황이 진행 중이죠. 근데 프레임 안으로 뭐 사람이 들어오거나 기승전결이 있는 스토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기다리게 되고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고 이미지를 대하는 사람들을, 이미지를 읽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좀 좌절시키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이러한 이미지들이 다 3D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낸 100% 가짜의 환경들이거든요. 실제 촬영을 해서 뭐 편집을 한다거나 실제 촬영을 한 다음에, 근데 결국 이제 뒤에는 아무것도 없죠.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고, 이 영상에 아까 이미지로 보여드렸던 거 벽이랑 공간에다 설치를 했었던 작업이고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빛이 패턴들이 사라지고 꺼지는 거에 따라서 난반사되는 이 공간의 드로잉들도 같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마치 누가 볼티지 컨트롤을 해가지고 전기를 껐다가 켰다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영상을 보시면 이게 지금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작가가 하고 있는 것은 불은 꺼놓고 영상만으로 그런 일루전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것도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At the Corner 작업인데, 저렇게 빛이 천천히 들어오는 것 같은 효과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현장에 와서 다 설치를 해놓고 이제 소프트웨어를 달아서 작업을 하는 편이라 그 공간에서 몇 픽셀 정도의 차이만 나도 일루전이 완전히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약간 빛의 움직임 같은 거를 만들어 보려고 했었던 작업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시 비트윈에서 보여줬었던 어떤 신체적인 움직임 같은 것들도 조금 나오고, 이렇게 라인으로 매핑되어 있는 상황을 노출을 시킨 다음에 빛이 나게 되는 영상입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구분이 안 가버리는 상황이 오는 시대가 돼버렸고, 작가들도 저는 꼭 디지털 미디어를 쓰지 않더라도, 심지어는 여러분 이환곤이라는 작가도 있지 않습니까? 이환곤이라는 작가도 거의 물질로만, 조각으로만 표현하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영에서 어떤 그 중간 영역에서 서서 어떤 어지러움이라 해서 어떤 온라인과 오프라인, 디지털 가상과 현실이라는 경계에서 어떤 작업들을 그 상황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선형적이지도 않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비선형적이고 파편적이고
그러한 느낌을 보여주는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별이라는 것 자체도 저희가 보는 별이라는 것 자체도 광원 스스로 빛을 뿜어내는 별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별은 저희가 반사되어서 보아지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서 말하자면 어떤 그 이분법적 오늘 모든 작가들이 디지털 매체를 얘기를 하면서 이분법적 관점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뭐 이원론적 관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근대 모더니즘을 이끌어오는 이성과 논리의 이분법적 관점이었죠.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동양사상적인 하빌론적 관점, 대대성적 관점이라는 게 있죠. 대대성이라는 게 왜 내가 있으니까 네가 있고 네가 있으니까 내가 있다라는 그런 애모모한 태극 같은 관점. 그런 게 저는 디지털 시대에 와서 선형적, 비선형적, 파편, 광원, 어떤 게 광원이고 어떤 게 광반사되어있는 물질이고 공간과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구분되어져 있지 않고 마치 빛으로서 연결이 되어 있고 어떤 그런 하빌론적 관점의 디지털 감성과 논리와 이성이 아닌 감성과 직관의 디지털 시대라는 개념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강희영 선생님 작업이 초창기 작업과 지금 작업이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이 차이가 저는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뭐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고 작가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하나의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두 가지가 차이가 저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도 아직은 그런 이제 수단적, 그러니까 뭐냐면 그 매체가 하나의 자기 자신과 이렇게 떨어져 있는 디지털이라는 매체나 디지털이라는 환경 자체가 자기 자신과 좀 떨어져 있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예전에 비트윈이라는 작업은 그 이후에 뭐 코너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후에 공간 설치적 작업들은 그 안에 자기가 아예 들어가서 연결이 돼 있다는 느낌이 좀 저는 나거든요. 저희 개인적인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런 방향을 좀 더 많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다시 보면 또 그 후반부 작업은 첫 번째 그런 작업에 대한 약간 애착이 많은 것 같아서 그게 또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작업 안에. 근데 뭐 특별히 그 초창기 작업 어떤 이렇게 하면 어떤 그 프레임을 해체시키고 뒤에 사람이 마치 누군가가 민 듯한 작업 그러면서 착시를 주는 뭐 그런 작업에 대해서 제 의견인데요. 또 다시 또 그 이후의 작업엔 또 그걸 다시 응용을 해서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뭐 거기에 뭐 특별한 애착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본인은 이전 작업과 이후 작업, 이전 이후부터 나눈다는 것보다도 제가 이전에 봤던 작업과 오늘 새로 느낀 작업과의 그런 차이에 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리고 어떤 거에서 애착이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제가 말씀과 더불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손희석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하고 있는 작업에 더 관심과 흥미와 재미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근데 아무것도 만들지 않지만 굉장히 거기에 요구되는 시간과 기술적인 정교함과 어떤 저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은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이 들어가지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굉장히 직관적으로 느껴지게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 자체를 지각적으로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게 하고 정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매체의 성격에 좀 더 몰입할 수 있게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작업들이 더 당분간은 좀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할 것 같은데 마지막에 그 에토코너 작업에서 그 신체적인 움직임이 좀 나왔던 이유는 한번 실험적인 것도 있었어요. 이게 그 전까지 신체적인 움직임들은 사각의 틀 안에서 캔버스나 이런 틀 안에서 주로 보여줬었는데 이런 것들이 진짜 건축적인 공간 스트럭처 안에 들어갔을 때는 또 어떤 느낌이 될 것이며 또 에드 코너에서는 섞여 있거든요. 이 그냥 추상적인 빛의 움직임 같은 부분이랑 구체적인 신체적 움직임들이 막 섞여서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인공혈관에서는 선적인 부분, 빛의 움직임 같은 걸로만 딱 분리가 다 있었더라면 이 두 가지 요소가 합쳐졌을 때는 또 어떤 느낌이 날지도 좀 보고 싶은 생각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를 계속 고수하게 될지 안 될지는 공간의 성격과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때 좀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디지털 테크놀로지라는 게 하나의 기술적 도구로서의 유희에 머무르느냐 아니면 기술적
유희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의 자기와 결합이 된 뭐 제가 포스트 휴머니즘 개념까지도 심지어는 얘기를 한다면 하나의 자기와 결합된 환경적 개념으로 가느냐 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기술적 유희의 도구로서의 테크놀로지를 저희가 상상을 한다면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감성적 선형성에 있어서 방향만 틀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다른 방향으로 틀으면서 아 재밌다 유희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이게 자기가 기술적 유희로서의 테크놀로지가 도구가 아니라 자기와 결합된 마치 이분법적 개념이 아니라 이분법적 개념 완전히 하빌러적 개념으로 가버린 다음에 테크놀로지가 자기 자신과 결합이 된 이게 하나의 선형적 감각이 파편적으로 다양한 레이어로 퍼지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파편적으로 퍼져버리거든요. 선만 꺾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테크놀로지를 다루는 작가들한테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그 3D 작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씬이라는 거는 저는 그 경계 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오프라인을 가지고 온라인의 반영 개념. 그러니까 오프라인 쪽에 완전히 있거나 온라인 쪽에 완전히 그냥 간 거죠. 하나의 그냥 리플렉션 개념으로밖에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보이고요. 네, 그게 전 작업과는 굉장히 또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씬이라는 게 가장 먼저 만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작업이? 뭐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제 의견만 조금 시간 관계상 질문을 많이 드리지 못하고 제 의견만 막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서 그냥 씬만 반영하는 그걸 디지털 라이징에서 3D로만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유의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3D라는 매끈함. 나의 주변의 삶을 매끈하게 다시 3D라는 개념을 표현하는 그런 거에 비해서 포노라든가 아까 그 형광등 작업 같은 경우에는 형광등 작업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요즘에 그 작품 제목 이런 거 잘 기억을 못해요. 사람 이름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또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지 수단적 기술 도구로서의 기술적 유희가 아니라 테크놀로지 기술의 유희가 아니라 자기가 굉장히 거기에 환경적 개념 결합이 된 테크놀로지와 결합이 된 자기 스스로가 기계 감성이라는 얘기도 있겠고 뭐 포스트 휴먼적 감각이라는 개념도 있겠고 뭐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또 다음 지금 시간 관계상 좀 일어나신 것 같은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